네, 예고해드린 대로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새 가장 바쁘시죠? 예, 요새 네. 장이 네. 투자자문 운영하시는 분으로서는 최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지금 예. 아주 부족한데 제 능력이 아니라 시장의 능력으로 예. 좋은 때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항상 또 다른 방향성도 고민을 해봐야 되기 예. 때문에 하나 우리 뉴스하이킹 나오시는 분들에게 약간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 혹시 제가 예. 유명 그 예능 프로그램 예. 유재석 씨가 운영하는 예. 그런 토크쇼 같은 데 예. 초대가 돼서 나가면 예. 조심하십시오. 네. 아, 그래요. 안 아직은 좋은- 연락 없습니까? 네, 아직 없습니다. 예, 예. 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모두가 주식을 하면 예. 모두가 주식을 하면 더 누가 합니까? 예. 없죠. 예. 모두가 주식을 하면 그게 이제 수급적으로는 끝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으면. 예. 근데 아직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 드디어 그 소위 말하는 저희 업자들만의 놀이터였던 예. 주식시장이 예. 그리고 그냥 남아 있었던 사람만 못 빠져나가서 하던 시장에서 예. 모두의 시장이 되는 건가요? 세상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인가요? 아니면 들어왔나요? 제가 강남 갔던 예. 제비가 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강남 갔던 제비가 온 게 아니고 강남에서 제비가 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강남에 살던 애들이 오는 거예요. 강남 갔던 애들은 다 왔나요? 아니요, 거긴 아직 안 왔어요. 아, 거긴 아직 안 왔어요. 예, 그래서 예. 그것도 경고 사인 중에 하나가 아주 큰 경고 사인은 제가 예능 가서 연예인처럼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위험 사인이고요. 그러니까 꼭 곽 대표님이 아니고 네,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주식 전문가들이 막 그렇죠. 많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렇죠.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위험 신호다. 예, 그 위험 신호고 예. 또 하나 이제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0, 30대 특별히 젊은 남자분들 미국 간 남자분들이 돌아오면 그거 주황색 불입니다. 그래요. 예, 그거 좋지 않은 신호예요. 자, 네. 미국 간 남자분들, 젊은 남성분들 네, 오기 시작했습니까?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예, 아직 안 그럼 왔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 언론 그 나중에 보면 예. 자금 집계들이 시간이 지나서 나오거든요. 아, 통계가 잡힙니까? 예, 통계가 그런 게 예.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알 수 있죠. 아. 예, 근데 아직 안 왔으니까 예.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5,000포인트 때까지는 예. 두 가지로 나갔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정책이란 예. 날개와 예. 그다음에 기업의 실적 증가 예. 이 두 날개로 5,000포인트까지 굉장히 수월하게 왔어요. 예. 근데 이제 5,000포인트가 오게 되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번 설날에 가서 많이 보셨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에 휴일 끝나고 그 다음 날이 장관입니다. 전화에 불이 나요. 왜요? 휴일 동안에 고민해보고 포모를 느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나도 해야 되겠어. 그래서 갑자기 휴일 끝나고 다음 날 아침 장전 시간의 시장에 매수가 예.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아, 휴일 동안 포모들을 일으켜 놓고. 네네. 그래서 이번 네. 설날이 아주 피크였습니다. 아, 그래요? 설날 가서 사람들 만나봐서 뭔가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한국 사람들이 사촌이 땅을 예. 하면 배 아프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을 겪고 오신 것 같아요. 아주 설날 끝나고 엄청난 매수 폭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들어온 거고 예. 일반인들이 전개하는데 이건 한국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외국 일반인들도 들어오고 있어요. 예.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잔고가 2배나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팔고 있습니다. 예. 비중을 밸런스를 조절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총 비중이 갑자기 한국물 우리 전체 포트에서 5% 10%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10% 20%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줄이죠. 꽤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외국에 있는 일반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국물 ETF가 있어요. 네. 한국에서도 미국물 ETF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국물 ETF에 지금 며칠간 거의 하루에 1조 원씩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돈이.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외국인 일반인들도 한국으로 지금 러쉬를 하고 있고 한국의 예금이 돌아서 주식시장으로 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정책이 하나 있는데요. 금융권의 그 정책 당국이 생산적 금융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건 너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건데요. 제가 이제 전문가 입장으로서 하나 바람을 말해본다면 이건 영향력이 큰 방송이니까 감히 말해본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단기에 지나치게 증시가 많이 오르면 좀 경고하는 메시지도 좀 남깁니다. 누가 남깁니까? 어떤 식이냐면 예. 어떤 업종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우주항공 업종이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아, 우리 시장이요. 중국 시장에서. 아, 중국 시장이요. 예. 네, 그러니까 우주항공 업체가 우리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주가가 오를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발표해요.
업체 자체가요. 예, 업체 자체가 그걸 예. 이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거와 비슷한 유사한 예는 2차 전지는 지금 실적이 잘 안 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린다 했는데 진짜로 열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코스닥 3천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그럼 이거 가겠네? 예. 이러고 코스닥 관련된 ETF에 돈을 막 떼돈을 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우선 순위대로 즉 시가총액 순위대로 당연히 ETF는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사게 돼 있어요. 예. 실적 같은 거 안 봅니다. 예. 그냥 실적이 없는데 그냥 쭉 올라가고 있는 거죠. 위험하군요, 그건 약간. 그렇죠. 예, 네. 근거가 약하니까. 네. 예, 뭐 나중에 잘 될지라도 지금은 그렇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경고 사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정책 당국이 해야 됩니까? 그건 어디 뭐 예. 원래는 그거는 예. 원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거래소가 하기가 제일 좋은 거래소가 거예요. 해야 되는군요. 거래소가 업체들한테 얘기해서 예. 너희들 업체 스스로 얘기하도록. 예,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 네. 오른 거니 하고 하는 아니면 한번 공시 같은 거 좀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예. 매년 한 5에서 10%씩 꾸준히 오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실은 뭐 이 주식 전문가 영역인데 어렵잖아요. 네. 뭐 이렇게 전문 용어 여기서 막 얘기하고 이러면은 막 정신이 막 정지하잖아요. 네. 머리가.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옛날에 은행에 저축하듯이 한국에 한국에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한국 기업들이 지수 추종. 한국을 키워준다는 생각으로 그냥 한국에 있는 한국 지수와 같은 ETF 같은 거를 꾸준히 또박또박 적금식으로 샀는데 몇 년 지나니까 수익률이 꽤 났어. 그런 상황이 가장 바람직한. 그렇죠. 예. 그렇게 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수가 어디까지 간다라고 뚜껑을 이렇게 덮진 않아요. 네.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2의 1번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네. 1번은 얼마나 갔었냐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4배, 지금까지는 5배가 올랐어요. 예. 근데 시간이 얼마가 걸렸냐면 11년, 5배까지 11년이 걸렸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느리게 움직이니까 11년 동안에 올랐으니까 11년에 4, 5배는 오히려 받아들일만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같은 상황이면은 제가 보기엔 1년 반이면 5배 오르게 생겼어요. 그러면 너무나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면 저희의 경험상 꼭 뒤탈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2000년 닷컴 버블 이럴 때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그때 3000포인트를 넘고 지수가 80%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이 다쳐서 저희는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이렇게 크게 잘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자산을 증식해주는 시장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한국의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해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 길을 터주는 이 동시에 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이성적인 것보다 좀 감성적인 게 조금 앞서고 감정적인 게 앞서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조금 대표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오르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여기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군요. 네, 그렇다고 이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1번이 10년 동안 하는 일을 저는 속으로 사실 이렇게 생각했어요. 1번이 10년 걸렸으니까 우리는 한 5년 걸리겠군. 근데 지금 추세를 보니까 2년 안에 끝나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전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장 좋아지기 전에는 상승장 보는 게 참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락장이 없어요. 1년 동안 하락한 게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강세장이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러쉬로 들어오고 있고 또 하나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층이 아주 얇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하고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호가 제도예요. 호가가 올라오면 그냥 시가총액이 따라 올라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높은 가격을 써서 몇몇 사람이 거기 붙어주면 그 가격이 전체 시가총액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자, 빠른 속도다. 그건 우려할 만하다. 일단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는 할 만하다. 네네. 실질은 어떻습니까? 내실은? 내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익 증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아마 전망치의 고점이 4, 5, 6월 달 어디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1, 4분기가 기록적인 실적을 보여줄 것이고요. 그 기록적인 실적을 보고 애널리스트들이 엄청나게 높은 목표 주가를 쓸 거예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환희를 하면서 주가가 아마 엄청나게 빛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업을 감안해 보면 아직까지 한국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두 기업을 빼면
또 싸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두 기업을 빼면 싸진 않다고. 예, 그 두 기업을 빼면 싸진 않고 네. 예전에 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너무 싸다, 너무 네, 싸다 이런 예, 말 계속 예.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상황이 아니고 그다음에 장부 가치 대비로는 예. 지난 20년간 기준으로는 고점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았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언제였냐면 3조 호황 때입니다. 예. 1980년대 그 올림픽 가던 네. 그 구간 그때 지금보다 대략 한 지금이 한 1.9배쯤 되거든요. 네. 장부 가치 대비 그때가 한 2.9배쯤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그런 시장이 열리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능하고요. 또 하나 아까 1번 말씀드렸는데 왜 1번을 말씀드렸냐면 1번이 구조개혁하기 전에 한국과 가장 유사한 성격과 형태를 보였어요. 주식시장이. 예. 그런데 이 나라도 한국과 똑같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있었는데 지금은 대략 장부 가치 대비 3배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1번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따져보면 앞으로 여기서도 한 30% 정도 공간은 뭐 열려 있다. 예. 일본식으로 가면 좀 안전한 상태에서 열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안전한 상태까지는 안전한 잘 상태는 모르겠고 아니에요? 예, 한 15% 정도까지 무난할 것 같고요. 네. 30%까지 가면 조금 세게 가는 거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찌 되었거나 저는 이게 이제 조금 이제부터는 좀 얇게 펴서 예. 모든 사람들이 좀 누리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뭐 재를 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으셔서 그러면 또 기름을 한번 뿌려드리면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 얇게 펴서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천천히 꾸준히. 예, 예. 예, 천천히 꾸준히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적 없이 넘어오르는 건 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요. 저희가 과거에 당해봤잖아요. 예. 2차 전지도 예. 당해봤는데 그 2차 전지가 그때보다 훨씬 나쁘거든요 상황이.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때 비슷한 가격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이거는 과열입니다. 네. 이건 과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뭐 기름을 끼얹어 보면 현재 생산적 금융이 자리를 완전히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돈이라는 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서 수익률 보고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예금이 이동했지만 한국 역사상 거의 초유의 일이 네. 벌어진데 80년대 이후 초유의 일이 벌어진데 부동산 자금이 아. 넘어올 수도 있어요. 예. 그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좋은데 예. 조금 내실을 좀 더 다지면서 예.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예. 생각은 듭니다. 네. 내실을 다진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실적 없는 아까 말씀하신 기업들의 그거요? 네. 무작정 투자해서 돈이 들어가면 무조건 올라요. 네. 네, 실적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돈이 들어가면 무조건 가격은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조금 좀 가려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특별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부, 2부, 3부, 4부 리그로 좀 나누자. 네. 이건 지론이시죠. 계속 말씀하시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4부 정도 되면은 언제든지 상장 폐지될 수 있다. 네. 그리고 1부는 뭐 꾸준히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건전한 기업들이다. 네. 뭐 2부는 향후에 좋아질 수 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좀 나누. 그래야지 자기 어떤 리스크 감당하는 어떤 체질에 따라서 그렇죠. 골라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안심하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비트코인 난리가 났지만 비트코인 깨졌다고 사람들이 네. 안 됐어 이런 정도 하지 뭐 그걸 갖고 구제해 줘야 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 왜냐하면 책임으로 들어갔으니까 리스크 있다는 걸 알고. 네, 그건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아니까 네.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다 섞여 있으니까 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혹시나 나중에 한 1, 2년 있다가 이게 갑자기 너무 올랐다가 이렇게 무너지면 사람들이 이거 어떤 자기의 이 한을 풀기 위해서 누구 탓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정부 탓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그런 좀 구조를 좀 짜주시면 좋겠다 하는 예. 간곡한 바람을 자, 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 굉장히 너무 가파라서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고요. 예, 말씀하셨듯이. 네. 그리고 또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아직 더 오를 거라고 말씀이 많고. 네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들 말 너무 믿지 마시고요. 예. 전문가들도 지금 뽀모 느끼고 있어요. 그래요? 전문가들 다 틀렸거든요. 예. 왜냐하면 작년도 후반부에 예. 올해 증시 전망을 대부분 5,000포인트대 했어요. 예. 2달도 안 돼서 다 틀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7,500, 8,000 막 이런 얘기가 예. 나오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본인들이 틀렸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더 공격적으로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 말은 믿지 마시고 예. 뭘 믿으셔야 되냐. 이거는 주식이라는 건 주가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주식이라는 건 기업에다 투자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 투자하셔야 되는데 좋은 기업을 어떻게 저렴하게 투자하셔야 예. 돼요. 예. 그게 핵심이에요. 예. 좋은 기업 좋다고 가장 비쌀 때 들어가면 그건 꽝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은 기업 중에 저렴한 기업 그건 어떻게 찾느냐? 이 아주 어렵지 않은데
1년에 버는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냐 예.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명한 그 투자자인 벤자민 그레엄이 뭐라고 했냐면 1년 이익 대비 16배 이상 주식은 사지 마라 라고 했어요. 네. 근데 한국에 아직 다행히 16배 이하인 주식이 아직까지는 꽤 많습니다. 예. 근데 5천 한 300, 400포인트 지나면서부터는 빠르게 줄고 있어요. 지금.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빨리 찾아보시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얼마나 됩니까? 그건 아직 안 비싸요. 예. 이익 증가폭이 정말 저희 아마 제 평생에 이런 정도의 이익 증가는 다시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정도로 이익 증가가 빠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까지는 비싸다고 할 수 없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전문 업자가 하는 말이다라고 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초를 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이런 궤적을 그렸다. 반도체는 굉장히 사이클 진폭이 큰 예.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이클 고점에 잘못 들어가면 사이클 저점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충격을 받기 전에 먼저 자리를 이렇게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빨리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실적 피크가 나오기 1년 전에 주가 고점이 나와요. 아. 그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21년도에 주가가 9만 원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실적 고점은 그때가 아니었고 22년도 한 3, 4월 달이었어요. 예. 실적 고점이 주가 고점보다 1년 몇 개월 있다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실적 고점은 언제 나올 거냐? 예. 지금 상황을 보면 왜 이렇게 실적이 적게 나오냐면 공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건 사실은 빅테크가 뿌린 씨앗이에요. 네. 왜냐하면 빅테크 애들이 21년, 22년 자기네 모자르니까 빨리 제품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예약 걸어놓고 계약 걸어놓고 오더 컷을 했습니다. 예. 계약을 예. 실천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다 떠안았습니다. 그래서 22년, 23년, 24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말 엄청난 디램 쪽에서 손실을 봤어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달라고 해도 너희들 또 나중에 되면 계약 어길 거잖아. 이러고 안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로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폭증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삼성 평택, 그다음에 하이닉스 청주에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라인을 깔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물량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27년 후반에서 28년입니다. 예. 왜냐하면 공장 깔아서 물건 나올 때까지 시간 상당히 걸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알고 있잖아요. 예. 투자자들이. 예. 그러면 27년에서 28년 어디쯤에 물량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예. 자, 그러면 빨리 대응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1년 전에 예. 대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중반쯤이 굉장한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전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그리 어려운 말씀 아닌데요, 이거는.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훌륭하십니다. 아니, 뭐 제가 아니, 예. 그런데 지금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이요. 아, 네. 예, 자사주 원칙적 소각. 네네. 이건 왜 그렇죠. 중요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예. 뭐 원래는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게 예, 최고죠. 예. 미국은 알아서 합니다. 예. 아, 미군 강제 조항이 아닌가요, 미국은? 그럼요. 예. 아니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금연 구역에서 담배 안 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최근에 간단하게 요거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어리부리해요.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얘네들이 그 AI 관련 투자를 한다고 투자를 너무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올해는 한 7천억 대, 네. 7천억 달러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돈을 많이 쓰니까 주주환원 할 돈이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네. 자사주 소각 규모가 조금 줍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냉큼 알아채고 투자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그 투자자는 여지 없어요. 그러니까 자사 소각 안 하고 배당 안 주겠다 그러면 그냥 바로 발길 돌려버리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아니 알아서 해줘야 될 거 한 번도 제대로 해준 적이 없어요. 기업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이걸 강제 조항으로 하겠느냐. 네. 그러면서 끝까지 이게 경영권에 문제가 있다 뭐다 막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자기 주주들은 자기 편 아닌가요? 예. 기업의 주주들은 자기 편이에요. 근데 네. 왜 주주들을 왜 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영 잘하고 배당 잘했으면 주주들이 알아서 경영권 지켜줍니다. 예. 당연히 주주들 편이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어떤 회사 주식을 사면 가능하면 사람들이 물건 살 때 그 회사
물건 삽니다. 네. 내가 그 회사 주주니까. 네.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주요 거처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니까 부동산 정책이 항상 네. 유리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거하고 벌써 끝났네요.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예,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였습니다.